환단고기를 그대로 본떠 가지고 그 나온 대로 한국 상고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드라마로 엮어도 괜찮고 한데 이거를 처음엔 저도 환단고기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엉뚱한 사서도 있나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환단고기대로 우리 한국사를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은 환단고기의 법례. 제가 오늘 뭔가 새로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으로 여기 환단고기에 수록된 그 법례, 제일 앞에 법례가 나와요. 법례, 의례,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글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도입 부분에서 이 책을 내면서 하는 그런 부분, 그걸 보면은, 환단고기의 중간쯤 보십시오. 보면은 하늘 아래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를 가지고 나라로 삼고 또 각기 그 풍속을 가지고 자기 풍속으로 삼는다. 요게 환단고기 중 단군 세기를 쓴 이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암의 글입니다. 이암은 그 당시 몽고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하던 몇 년 고생했어요. 그 당시 징기스칸의 자식들이 저 유럽까지 가서 불란서 무슨 강이죠? 파리의 세느 강인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패전하는 바람에 몽고군이 되돌아왔는데 세계가 몽고의 말급발에 유진됐을 때 고려만한 독립국가로 남았습니다. 이 역사를 그렇게 쓴 교과서가 하나도 없어요. 응? 그러한 때에 시중이라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에 있었던 이암 선생이 이 단기 고사를 환단고기의 창원제 제일 단군세기죠. 단군세기를 지으셨는데 이분의 말이 하늘 아래 사람들, 여기에 한문으로 된 천하지인 각각이 기국 위국, 이 기속 위속, 국계 불가 파예라. 이게 한문이 좀 서툴어. 그래서 이 한문은 진짜 이암 선생의 글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한문이 좀 서툰 건데, 그러나 어쨌건 그 뜻은 이런 뜻으로 했을 겁니다. 임금에게 저걸 했어요. 비록 나라가 작아도 우리 국호만은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틀림없는 이암 선생의 말씀인데, 그러한 이암 선생하고 태백일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이암 선생의 손자입니다. 현손인데 이분이 이맥입니다. 이맥인데 일십당, 호가 일십당이에요. 일십당이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에서 10가지 그런 뜻이 아니라 한 번 들어서 몰라도 100번 연구를 해가지고 기어이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십당에 이맥 태백일사를 썼어요. 이
환단고기의 가장 중심 부분이 이 두 분에 의해서 돼 있고 그 두 분이 고성이십니다. 그게 고성이신 지난번에 안동 가서 고성이신의 한테 강연을 했는데 그 고성이씨들이 굉장히 이 집안의 영광이라고 아주 좋아하셨는데 저때 또 부도지를 가지고 박재상의 무슨 내가 영해박씨들이 또 지금 흥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도지를 한 번 더 금년에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부도지가 위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 두 책의 중심이 돼가지고 환단고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법례가 독립선언서와 같은 겁니다. 아까 첫째, 자아 인간이 주성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서양 사람들은 인간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르네상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14세기에 와서 비로소 인간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에 이미 그 인간을 알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자성이다. 인간적인 성품이다 하는 거, 이건 인간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미 고려시대에 이암 선생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나라가 비록 작다고 하지만은 어찌 국호까지 폐할 수 있는가 하면서 여기서 강조한 것이 환단고기 법례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아 인간의 발견, 자아의 발견이죠. 내가 나를 몰랐던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성품, 주성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 문화와 민족의 그 이념, 말하자면 민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을 발견하고 민족을 발견하고 민족 문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세계 인류의 평화를 이 대합이라고 했어요. 대합, 공존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환단고기는 이 세 가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구절을 한문으로 쓴 부분을 이 기존 학자들이 이것은 위서다, 개연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그 근거로 원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원시국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원시라고 하는 것은 이 근대에 나와서 비로소 쓰는 글씨지, 이건 누가 찍어붙였다 해가지고 위서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그건 원시가 아니라 국가 채통의 원뿌리를 원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 그 중심에 삼일신법과 태백진교가 있다. 근대화를 하더라도 그 삼일신법을 두고 우리 고유 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근대화를 해야지, 서양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근대화한다면
이건 또 다른 식민지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한 자주적인 근대화를 얘기를 한 건데, 요것도 누가 근대적인 계연수가 쓴 것이다. 그 전에 쓴 게 아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박은식 선생을 비롯해서 글을 쓰신 것이 많아요. 근데 그 보면은 이 세계라든지 인류라든지 다 그런 걸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요 자세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 의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환단고기가 이게 북한에서 내려왔다. 계연수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북한 사람들이 이 환단고기의 이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평안도하고 함경도를 뭐라고 했냐면 함경도를 북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북도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한국에서 지역 차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도, 평안도 사람들. 이것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화바람이 불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서도 사람들입니다. 한북할 때, 한북학보라고 낸 건 함경도 사람들입니다. 대정교를 믿었던 분으로 청산리 전투에 그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그게 함경도 분이죠. 누구죠, 그게? 예? 홍범도 말고. 예? 나 이렇게 머리가 함경도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제가 함경도 연구를 했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함경도 연구를 했는데, 이 특수한 데입니다. 우리 남한하고 달라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특수한 체질의 사람들이 조직을 갖고 이 모슴을 부려먹어도 세게 부려먹고 하는 그런 그 제도가 남아 내려왔었습니다. 그 세종 때 경상도 사람들을 함경도에다가 식민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중앙에서 잘못해가지고 유배당하면은 제일 오래 가는 데가 함경북도입니다. 함경북도로 유배당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끝이야. 그러니까 강화도 정도는 한 2년 있다가 그냥 올 수가 있어요. 경기도요 가까운데, 서울에서 가까운데 너 좀 잠깐 갔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하고 달라요. 저 함경북도 갔다 오려면 이건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 선비들이 책을 읽다가 귀한 책들을 발견하고, 이런 역사도 있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떠날 때는 그 불원서적을 그대로 두고 와요. 서울에 갔다가는 또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것이 지금 환단고기의 기록들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도지만 하더라도 아까 영해박 씨가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그분을 좀 등장시켜가지고, 이게 위서라고 하는데 진짜 위서입니까 아닌가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배지에 같은 불우한 사람, 이 평안도 사람들도 뭐 지금 불만이 많지만 옛날에 평안도 서도인이라고 하면은 알아주질 않아요. 저는 전라도지만 전라도 해도 안 알아주고 경상도가 돼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에 오면은 사투리를 버리고 서울말을 배우는데 3개월 걸렸어요. 임명장 받아가지고 3개월 동안 집에서 서울말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 경상도 사투리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표준어가 근데 요새는 막 그냥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막 서울에서 쓰는데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이게 진짜 천부경이에요. 복사한 거지만은 요거를 보관해 오신 분이 고려 말에 농운 이 고려가 망하니까 이성계에 절대로 지조를 굽히지 않은 5 사람이 있었어요. 선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농운 민씨입니다. 농운 민씨가 아니라 민안부 민안부라고 하는 분이 이걸 남겼어요. 이거 한문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였더니 전혀 모르겠대. 모를 수밖에는. 이게 갑골문자도 아니고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글입니다. 이거를 저는 집에 서재에다가 걸어놓고 기를 받고 있습니다. 기를. 그래서 제가 늙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여기다가 하나 드리고 할 테니까 복사를 하셔가지고 제발 그 책상 옆에다가 이걸 가지고 여기 큰 복판에 6자, 3자, 1자가 많은데 그 6자가 5, 6 할 때 6자. 이 6자가 이게 뭐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런 글도 환단고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환단고기 그 민안부라고 하는 그 분은 두문불출이라고 그러죠. 개성에 두문동이 있었습니다. 여기 서울에 저쪽에 성균관 대학이 있는데 그 학당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두문동에 있던 선비들이 일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 두문동 선비들 좀 불러와 해가지고 안 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과거 시험 보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 보고 과거에 합격시켜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부 돗자리를 메고 이 과거 시험 보러 가면 돗자리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하고 붓하고 다 자기 가지고 가서 그 앉아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는데 그런데 가서 딱 갈고 그러고서 똘똘 말아가지고 다시 두문동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왜 저러냐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건 곤당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데모하는 거예요. 학생 데모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이성계 때문에 그러한 그 두문동에 7년이라고 해서 7분만 7분 72명 가운데 또 그 고려가지고 민안부라는 사람이
이걸 남겼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선비의 기가 여기에 들어요. 이거 한문도 아니야. 민안부의 이 천부경이 오늘에 전해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서울대학 도서관 도장이 하나 딱 찍혀 있어. 요거를 6.25 때 이북 사람들이 서울대학에 여러 왕조실록이니 뭐 이런 거를 다 추락에다가 싣고 미아리 고개를 넘다가 딱 하나가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그거 한 권이 없어가지고 북한이 이 조선 왕조실록을 번역해서 하는데 그 한 권 때문에 동경까지 가서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가요. 이 서울대학 이건 조선총독부 도장이 찍혀있는 서울에서 난 겁니다. 여기 북한에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걸 주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묘한 운명의 천부경이 여기에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환단고기에 나오느냐 이거예요. 환단고기의 제일 소중한 주제는 단군 조선 이전에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하는 환국. 환인 환웅할 때 환자예요. 이걸 한자로 읽기도 하는데 환국이라고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의 제일 앞에 옛날에 환인이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국이 있었다. 석유 환국. 요걸 환국이냐 나라국자냐 인자냐 이날 인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안호상 박사가 결국 이것은 환국이다 이렇게 결판이 났는데 제가 작년에 동경대학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환국이냐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환국이 있었던 거예요. 단군 조선 말고 그 이전에 신시가 있었고 그 전에 환국이 있었다. 환인의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환인을 또 갔습니다. 환인이 어디냐 하면은 압록강을 건너서 저 심양에 가서 심양 옆에 석탄이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아이고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조건을 붙였어요. 환인에 데려다 주시오. 환인에 한번 가고 싶소. 해가지고 거기서 참 어렵게 아이고 그거 가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가서 환인이라는 도시를 봤고 환인이 고구려의 첫 수도입니다. 첫 수도인데 거기에 산성이 있어요. 환인산성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거기를 올라가서 가면은 고구려 성토입니다. 성이 있는데 거기에 천지물이 있습니다. 천지물이. 백두산에만 천지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조그마한 천지물이 있어. 내가 거기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여기야말로 우리 환국에, 근데 고구려 사람들이 환국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알았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우고 그 산이 있으면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네 군데에서 신호를 올립니다. 적이 오면은 연기를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피워가지고 적이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거기에다가 거기 사람 군인들이 적과 싸울 준비를 한다. 여기 남산에 있는 뭐죠 연기 피워가지고
그거와 똑같은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환인이란 지명이 이게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환국은 저 바이칼호에 있었는지 어딘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고구려의 선조들은 저게 글로 와서 환국을 잊지 않았다. 환인을 잊지 않았다.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그러한 그 단군 조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 이전의 환인, 환웅에 대해서는 마치 신화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단고기는 완전히 사실로서 얘기를 하고 있죠. 47대의 단군 그리고 신시의 그 환웅이 몇이냐 또 환인이 몇이냐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천년을 이제 또 5천년이 아니라 6천년 역사가 되는데 그대로 하면은 6천년, 7천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올라가지 않았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조금 더 그러한 말하자면은 길게 늘어뜨린 역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국의 나라는 12나라였습니다. 12나라가 있고 그 12나라가 작은 나라들인데 그게 동서로 5만리 그리고 남북으로 뭐 2만리 하는 이제 그러한 커다란 나라였는데 그거를 우리 몽고의 제국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막 부족국가와 같은 그러한 작은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 환국의 원시조는 누구냐? 나반과 아만이었다.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담과 이브가 이제 이 환단고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후손 가운데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환인이었다. 그리고 환인 뒤에 또 환인이 15인가 그런데 14째가 치우환웅입니다. 치우환웅이 중국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기 치우천왕에 대해서는 사마천사기에 나와 있어요. 사마천사기에 보면은 치우가 황제를 중국의 황제를 와 싸워서 99번 싸워서 99번 이겼는데 막판에 가서 그 최후의 전투에서 졌다. 그래서 전사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전사한 것이 아니라 치우의 부하 한 사람이 치우비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치우가 죽었다고 한다. 뭐 이렇게 환단곡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단고기에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기록이 돼가지고 중국사의 뿌리가 자기네 것이 아니라 우리 동방의 동이족의 것이다 하는 것이 환단고기에 있고 그 밖에도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가림다 38자가 그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투전목이라는 게 있어요. 투전목. 요거는 컴퓨터와 같은 건데 전자계산기와 같은 건데 한번 제가 집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 요거는 그 윷가락과 같이 조그마한 윷가락이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주판보다도 빠르고 또 전자계산기보다도 또 빠른 계산기가 바로 투전목이라는 겁니다. 요거 거짓말 같으면 한번 시합을 해봤어요. 해가지고 컴퓨터가 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 상고사에 있었다는 거, 그 산목이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는 나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에 썼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계산기가 필요했겠느냐 하는 건데, 뭔가 필요하니까 그런 계산기는 그걸 가지고 좀 더 쳤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선도 문화의 뿌리를 제대로 기록한 사서가 환단고기밖에 없다 이게요. 우리나라 민속은 대부분 단군 문화의 유속이었는데 삼국시대에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 삼교의 유속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우리 민족 문화의 뿌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류 해가지고서 K-팝인가 무슨 팝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K-팝도 거기에 묻어 있는 게, 우리 것이 들어 있는 게 있다. 그거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걸 연구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K-팝이가 지금 우리 선도 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고구려의 그 노래, 그리고 태권도, 곤박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도술, 그 칼싸움 하는 거, 검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환단고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서도에 그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거죠. 대마도에 가면은 지금도 그 서도가 있고 서도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 것이,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우리 본토에는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화를 찾아보면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 진짜 한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고시대의 음락에는, 마을에는 반드시 세 사람의 노인이 계셨습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삼노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삼노, 세 노인입니다. 이 일명 노인을 스승사자를 붙여서 삼사라고 했습니다. 이 삼사의 재판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재판관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부싸움에 뭐 이런 것도 해결사가 그 삼노인데, 이게 오랫동안 계속이 됐어요. 최근까지도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그 노인을 모시고 노인에게 의견을 묻고 하는데,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은 절대 노인을 무시한다. 이거 우리 문화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러한 삼노 중에 제일 그 존경받는 선비가 국사입니다. 국사, 나라의 선비. 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이 가락에, 우리나라 가락, 음악의 그 가락,
그리고 이 지붕의 이 곡선 등등 이 보면은 절대로 중국이나 일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특유의 곡선, 가락이 나옵니다. 요거를 뭐 우리 우리나라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걸 연구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 가락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아까 비빔밥을 먹었는데 비빔밥이 진짜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고추장, 콩나물이 그게 뭐 다른 민족은 콩나물 먹는 민족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연구를 해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예요. 연구비 어디다가 쓸데없는데 주느냐 이거지.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한국 각 그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특유의 것을 찾아내가지고 이걸 연구 세미나를 하든지 뭘 해야지. 이 엉뚱하게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과거 시험을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콧을 했는데 그 이전의 선비들은 누구냐 하면은 화랑입니다. 화랑. 그리고 원하, 여자들은 원하라고 해서 여랑이죠. 화랑 말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했던 그러한 시대가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남아왔는데 그 하나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환웅이 마을마다 환웅이 계십니다. 그 뭐냐 하면은 그 나무입니다. 나무. 이게 신목이라고 그러죠. 일본에 가면 신목이라는데 우리나라는 그 노목이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 노목에다가 절을 해야 됩니다. 그 환웅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려 가지고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목이 환웅이다 해가지고서 이걸 환웅상을 웅상이라고 했는데 그 상자가 보통 글자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유의 문화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 것이 뭐냐, 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환단고기는 1만 년 전에 1만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전체는 10만 년입니다. 10만 년 전에 인류가 생겨가지고 지금 10만 년 수명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이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사할지 모르지만은 이 젊은 애들은 그 희생당할지 몰라요. 그 마지막 그 세기가 21세기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이건 독일의 유명한 마이야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계산해낸 그 것이고 미국이 꼭 언제 망하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14년 뒤에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미국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는 나는 뭐 그때까지는 살까? 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요새는 저 100세까지 간다고 하니까 미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 죽으면 좋죠. 뭐.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엉뚱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그게 모두 진실입니다. 그리고 환단고기에 인용된 그 고기들, 자료들은 이거는 개연수란 사람, 또 이유립 선생 같은 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진짜 자료가 이북에서 넘어온 거예요. 우리 서울대학에서 단군을 인정하지 않은 학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중국사가 아니라 한문학을 연구하시는 차주환 선생이 단군을 인정했습니다. 그 왜 이분이 이렇게 단군을 인정했느냐 하면은 이분이 묘향산 바로 밑이 영변이 고향이에요. 영변에서 오신 월남한 사람들은 전부 상고사를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상고시대의 그 문화가 묘향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이 묘향산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단군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평양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전 북한에는 그 단군의 영향, 단군 문화가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산에 천왕봉이 있죠. 거기서 제사 지내지 않으면 그 해는 밥 먹고 살 수가 없어. 농사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면 일본이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거기 가서 들었어요. 이런 그 왜구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우리나라 도처에 상고사와 관계되는 그러한 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제주도에 언제 한번 갔는데 제주도에 단군상 세우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그 말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그 육지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삼별초가 몽고군하고 싸우다가 삼별초가 저 제주도에 갔잖아요. 한라산 꼭대기를 간 것이 아니라 한라산을 지나서 서귀포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갔냐면은 일본 오키나와에 갔어요. 오키나와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왔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족보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현장이 도처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역사라는 것은 처음에 절대로 문서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나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너희 할아버지가 이랬다더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랬다더라 하는 것을 쭉 말씀을 귀따갑게 듣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또 자기가 자식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기록이 돼가지고 남는 건데, 그것이 바로 환단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 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일본 석이는 지어낸 얘기. 우리는 지어낸 게 없어. 어쩌면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온 거.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얘기한 것이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단군으로 상징되는 상고사, 그리고
마이테자가 신라에서 마이테자의 후손이 갑니다. 저 만주 땅에 가서 거기서 왕이 됩니다. 금나라를 세워요. 김씨니까. 그래서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금나라가 망하고 그 후손들이 또 청나라를 세워요. 이렇게 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청나라는 우리 조상이 갔다고 해서 자기네 조상의 나라라고 해서 우대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자면은 여진족이 야만이니까 그래서 야만족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나쁘게 본 거죠. 그러나 원래는 청나라보다도 명나라가 더 가혹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그 피가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역사를 다시 쓰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뭐 한 몇 년 더 못 사는데 그런 책이라도 하나 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침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옛날부터 난 한번 해보려고 뭐 지금 머릿속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실제로 책으로 만들려면은 정말 이게 힘이 드는 건데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한 5년 안에 이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우리의 그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고 저 브라질에 가서 우리 후손들 만났다는 거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한국말을 하는 원주민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가신 분들은 거기서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 영어가 되는 거예요. 브라질의 그 강물이 뭐죠? 강? 예? 아마존강. 아마존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말인지는 몰라요. 네바다주라고 할 때 네바다가 그게 우리나라 말 아닙니까? 네바다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는 미국에 있는 교포가 가이드를 하면서 네바다가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그 농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처에, 저 인도에 가서, 인도 그 네팔인가 거기 가서, 안마, 아이들이 안마 해서, 그게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쪽 엄마를 안마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에 러시아하고 달라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더라도 단군 할아버지가 거기 살아 있어요. 그리고 터키도 그거 남이 아닙니다. 이태리에도 그게 우리 아시라고 하는 분이 가서 이태리를 정복한 일이 있어요. 이러한 감추어진 역사를 왜 기록을 안 하느냐 이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세계 도처에 우리 후손들이 동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감추어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환단고기를 제대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엉뚱한 얘기를 가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 역사가 너무나 많은 지금 저 아시아 대륙이 있잖아요. 아시아 대륙의 제일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이에요. 히말라야 흰머리 산이에요. 흰머리 산이 히말라야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안호상 박사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러면 그 히말라야가 지금 제일 높은 산이지만 그러나 그게 구대륙
지금 이게 신대륙인데 그 전에는 그 히말라야 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거기가 바다였다 이게.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에 그 소금밭 있죠. 소금밭. 그거 보셨죠? 텔레비에 보신. 그 소금이 왜 거기서 나와? 그게 바다였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그 당시까지 우리 조상들의 우리 환단고기에 그런 역사까지 나와 있다 이거예요.